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는 사실상 참전국인 이란과 이란과 극심한 군사적 대립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듯합니다. 이란이 러시아에게 다수의 샤히드 136 드론을 제공하고 러시아가 이 이란제 드론을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해대자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이스라엘에 이 이란제 드론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고 이스라엘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군사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압박하면 이란은 러시아를 지원하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대결전에서 승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기도 한데요. 좋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군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공 무기를 지원하게 된다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협력은 더욱 공고해질 수도 있을 듯한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대놓고 이스라엘의 해군 전투함을 공격해 격침시키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며 경고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 강경파 인사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란은 내부적으로도 요즘 반정부 시위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처형을 강행해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제사회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함인지 최근 이란은 간크게도 군사강국 이스라엘을 공격해 심기를 건드리려 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 1월 4일 이스라엘 현지 언론 매체인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이란이 드론 모함으로 개조된 해근함급 상륙함을 동원해 이스라엘의 해군 기지를 집중 공격하는 줄피카르 1401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란제 아바빌5 공격 드론과 발사대가 잔뜩 장착된 이 개조된 해근함급 상륙함은 최근 반다르 아바스 해군 기지 인근에서 이스라엘의 에일라트 해군 기지를 다수의 드론으로 공격하는 훈련을 실행했는데요. 드론이 수상 전투함을 격침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지난번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 모스크바함이 격침되면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이란은 이때 우크라이나군처럼 드론을 동원해 이스라엘 해군의 최신의 초기함인 사르식스급 포위함을 격침시킬 수 있을 것이라 과시했는데요. 이란에서는 아바빌5 공격 드론 다수를 집중 투입해 적군의 건물과 사르식스급 포위함을 공격해 파괴하는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해안의 해군 기지를 모사한 건물을 배치하고 사르식스급 포위함과 유사하게 제작한 구조물을 해상에 띄웠습니다. 이란은 이 구조물로부터 약 400km 떨어진 해안에서 아바빌5 공격 드론을 발사했는데요. 발사된 아바빌5 공격 드론은 다른 대함 미사일들처럼 해수면에 바짝 붙어 시스키밍 비행 형태로 날아갔고 이 드론들은 해당 목표물들을 파괴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란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모사한 대형 목조 선박을 5만만 해상에 띄워 이를 대함 탄도 미사일과 지대함 미사일들로 공격하는 훈련을 진행했고 이번을 계기로 이란의 공격 드론들이 이스라엘 본토와 해군 전투함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과시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2022년 12월 24일 이란의 IRGC 항공우주군은 에마드, 가르드, 세질, 젤잘, 졸파가르 등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16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탄도미사일들의 사거리는 350km에서 2000km에 달하는 것들이었으며 후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은 국영방송을 통해 이 같은 훈련이 이스라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런 정도로 러시아의 군함이라면 몰라도 이스라엘의 사르식스급 포위함을 격침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이스라엘의 사르식스급 포위함은 만재 배수량이 2000톤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호위함이지만 매우 뛰어난 탐지 장비와 강력한 전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호위함에는 우리 해군의 마라도함에 탑재되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제 ELM-248A4 레이더가 탑재되며 기존의 바락 1 함대공 미사일보다 훨씬 대형화된 바락 8 함대공 미사일을 16발 탑재하는데요. 또한 적의 공격에 피격되어 침수되더라도 격벽을 통제해 격침되지 않도록 막아두는 데미지 컨트롤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적의 로켓 공격을 막아내는 탁월한 방공 무기체계 아이언돔의 해상형 버전인 시돔 수직 발사관을 40개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 탑재되는 타미르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70km 이릅니다. 사거리가 250km 이르는 개량형 타미르 미사일이 탑재될 경우 방공 성능은 더욱 뛰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포로 오토멜라라사의 최강급 함포로 분당 88발을 발사 가능한 76mm 슈퍼 레피드가 탑재되는데요. 공격용 무기로는 가브리엘5 함대함 미사일이 탑재되는데 재원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군사강국 이스라엘이 개발한 최신의 미사일인데다 초음속 대함 미사일일 것으로 예상되기에 매우 강력한 공격용 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후방 SH-60 대잠 헬기까지 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작은 군함 하나의 가격이 6,7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비싼데요. 이란이 여러가지 유형의 대함 미사일과 여러 유형의 드론 무기들을 섞어 공격한다면 모르겠지만 단순한 아바빌5 공격 드론만으로는 중동 최강의 전
전투함으로 불리는 이 이스라엘의 사르식스급 포위함을 격침시키기 어려울 듯합니다. 최근 러시아에서도 란셋 대외 탄약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군의 기갑 장비와 방공 시스템 등을 공격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간단하게 막아낼 수 있는 대응 방법을 고안해 금세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침을 세웠는데요. 갈수록 대담해지는 이란이지만 이들이 이스라엘의 견제로 더 이상 러시아를 지원할 수 없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